오늘은 메스커레이드 나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예고를 해주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최신작인가요? 예, 메스커레이드 아주 시리즈. 최신작인데요. 네. 이 시리즈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앞섰던 그 메스커레이드 호텔 그리고 메스커레이드 우리 했었잖아요, 2부 다 이거. 했습니다. 예. 예. 그게 메스커레이드 호텔이 2011년? 그렇습니다. 예, 2011년에 나오고 메스커레이드 2부가 2014년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2017년에 나온 이 메스커레이드 나이트고요. 3년 주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꼭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낸 것 같진 않지만 예, 어쨌건 그러게요. 우연히도. 편이. 사실은 그게 아닌 게 왜냐면은 그 잡지 연재이기 때문에 뭐 3년마다 내겠다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예, 우연히 일치. 이제 출간되는 게 3년마다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 3부작으로 뭐 완성되었나 이렇게 싶었는데 예.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왜요? 왜냐면은 이 메스커레이드 나이트 세 번째 거 그 마지막에 보니까 호텔 직원 그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네. 나오미라고 나오미. 호텔리어로. 근데 그 미국에 있는 LA로 발령받아서 갈 것처럼 끝나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4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4권에서는 아마 그 미국에서의 이야기가 어허. 펼쳐질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 메스커레이드 시리즈 또 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독자분들이 많던데. 그럼요. 예. 요 3부작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그 앞에서도 잠깐씩 언급하고 갔는데요. 그 메스커레이드 시리즈는 그 1편의 제목이 호텔이잖아요. 호텔이죠. 예, 그것처럼 그 호텔이 중심이 되어서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사건들을 다룬 소설이고요. 네. 이 정통 추리 소설은 아닙니다. 무슨 뭐 범인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범인을 잡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호텔에서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그 사건에 연루된 여러 명의 그 인간 군상의 이면에 숨겨진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어서 아주 큰 재미를 주고요. 실제로 이 히가시노 게이고 이 작가가 어느 호텔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찰한 이야기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맞아요. 그 직접 호텔에 로얄 파크 호텔인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투숙하면서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큰 재미가 있죠. 네. 메스커레이드 시리즈 1편 메스커레이드 호텔은 말씀해 주신 대로 2011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작가 데뷔 25주년 기념작으로 나왔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2011년에 나온 메스커레이드 호텔이 그 25주년 기념작이었고요. 굉장한 인기가 있었어요. 이따가 그 인기 얘기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네. 그 1편이 워낙 인기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시리즈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3년 있다가 2014년 8월에 메스커레이드 2부 출간되고 또 3년 있다가 2017년 9월에 오늘 다룰 그 3편 메스커레이드 나이트가 출간됐고요. 예. 그리고 이게 비교적 빨리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죠. 2017년 9월에 나왔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2018년 8월 30일. 거의 뭐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빨리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1년 한 만에. 3개월 만에 나와야 이게. 아니, 어떤 책은 가면산장 살인 사건이니까 뭐 20년 만에 20년 만에 나오고 하니까. 그건 이제 특별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니까. 맞습니다. 예. 일본 출간일이 2017년 9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몇 번째 작품인 거죠? 이게 총 지금까지 그 일본에서 나와 있는 작품 수가 88권인데요. 이것도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 있는 거예요. 합니다. 뭐 한 서너 권부터 시작했는지 초기에 모르겠는데.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을 들으시면 맞습니다. 지금이랑 내용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88권 중에 86번째고요. 네. 그러니까 요거 뒤로도 두 권이 나와 있는데 그게 87번째가 2018년 3월에 나온 마력의 태동. 그리고 마력의 태동. 그 최근에 한 권이 더 나왔죠. 2018년 10월에 그 침묵의 퍼레이드. 이건 정말 최신작이네. 예. 두 권 다 확보하셨나요? 있죠. 다 갖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일본어로. 예. 아직 국내에는 번역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이 88번째 최근에 나온 그 18년 10월에 나온 그 침묵의 퍼레이드는 유가와 형사, 그러니까 갈릴레오 시리즈로 네. 그것도 상당히 그 평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그 번역기를 돌려서 예. 일본 사이트를 좀 찾아봤는데 교수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갈릴레오 시리즈 예.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건 어떤 분이 번역을 하셨죠? 예, 양윤옥 선생님 양윤옥 번역하셨고요. 예. 세 권 다 이게 메스커레이드 시리즈 세 권 다 이제 번역하셨고. 이건 뭐 페이지 수가 엄청납니다. 상당하네요. 예, 이게 550쪽이요? 예, 552페이지고요. 예. 이 1편은 참고로 1편도 좀 그 많았어요. 504페이지고
두 번째 거가 조금 그 페이지 수가 좀 작았는데요. 네. 2부는 매스커레이드 2부는 344페이지였습니다. 네. 매스커레이드 시리즈의 이제 3부. 우리는 완결편으로 알고 있었지만 4권이 나올 수도 있는. 나올 것 4부가 나올 같아요. 수도 있는. 예,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스커레이드 나이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 요 시리즈가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그렇습니다. 그 1, 2편 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편이 우리 독자 10,000명 팬투표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무려 5위에 올라올 정도로 5위. 어마어마한 인기였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전체 거의 뭐 70권이 넘는 작품 중에서 이거 교수님은 그 좋은 평가를 안 하셨던 걸로 안 기억이 했습니다. 나는데. 그래서 뒤쪽에 가서 이거 그 얘기 또 잔뜩 나와요? 기대하고 듣는 분들이 나이트에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할까 이제 궁금해질 텐데 맞아요. 이것도 조금 그렇게 네. 썩 좋진 않은데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시리즈예요. 그래서 1편인 매스커레이드 호텔이 5위를 했고요. 독자 네. 10,000명 투표에서. 그리고 그 2편 매스커레이드 2부는 그 독자 10,000명 투표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 일본 문예지가 다빈치가 선정하는 올해의 책 1위로 뽑혔습니다. 그거는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서가 아니라 서가 전체. 아니고 전체 책에서. 아, 대단하군요. 2014년에 나온 예. 대단하고요. 예. 그리고 이 매스커레이드 나이트 세 번째 것도 출간 즉시 오리콘 주간 도서 종합 랭킹 1위에 올랐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 이 세 권이 일본 누적 판매가 3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해요. 일본에서만? 예, 일본에서만.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사실 300만 부면은 그렇군요. 인기 있는 거죠. 그 2편 매스커레이드 2부 그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도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매스커레이드 시리즈 소설에서의 시간 순서가 좀 다르죠. 예. 시간 순서가 워낙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한번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매스커레이드 2편인 매스커레이드 2부가 1편 매스커레이드 호텔의 프리퀄입니다. 맞아요. 더 앞선 이야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그 매스커레이드 호텔에서 1편에서 이 주인공 니타 형사하고 나오미 호텔리어 나오미의 과거 이야기를 2편에서는 들려줘요.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2편에서는 만나질 않거든요. 과거기 때문에 1편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 2편은 단편집이라 그랬죠. 4편의 단편으로 맞아요. 이루어졌고요. 네. 그 3편인 그 매스커레이드 나이트는 시점이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예, 1편인 매스커레이드 호텔이 끝난 몇 년이 지납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다시 어떤 사건이 그 코르테시아 도쿄 호텔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아, 그 주인공인 또 니타 형사가 호텔에 잠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시간 순서로 따지면은 2편이 먼저. 그리고 그렇죠. 1편, 그리고 지금 소개해 드리는 매스커레이드 나이트. 3편이 마지막입니다. 네, 예. 그렇게 순서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요거는 이제 일반 편이고요. 바로 예. 다음 편에 스포일러 편입니다. 스포일러 편이 준비가 되죠. 이 책은 뭐 거의들 안 읽으셨을 것 같은데. 예, 최근 거라 예. 그래도 인기가 꽤 있어요. 베스트셀러 그 우리나라에서 그 순위에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읽으신 분들만 이제 다음 편을 예, 스포일러 편을 이제 그렇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하는 작품 매스커레이드 나이트 줄거리를 잠깐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내리마 원룸의 604호실을 조사해 주십시오. 여성의 사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 얘기가 인터넷 익명 신고 다이얼로 들어옵니다. 그 제보군요. 네,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찾아가 보니까 진짜로 28세의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이 돼요. 연이어서 경시청에 또 도착한 한 통의 밀고장이 오는데요. 거기 적힌 메시지에는 그 내리마 원룸의 그 살인범이 호텔 코르테시아 도쿄 새해 카운트다운 파티장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제보군요. 예. 그래서 400명이 넘는 참가자 전원이 가면과 코스튬 차림으로 한 해의 마지막 밤을 즐기는 통칭 매스커레이드 나이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예고된 날짜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년 만에 다시 호텔 유니폼을 입고 직원으로 위장한 엘리트 형사 니타 고스케 그리고 호텔리어 야마기시 나오미는 다시 한번 고객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맨 얼굴들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작품은 교수님 실제로 읽어보시니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이 이게 많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 매스커레이드 시리즈가 영상물로 만들어지면 아주 좋을 듯해요. 마침 만들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편 매스커레이드 호텔이
이미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내년에 2019년 1월 18일 날 네. 일본에서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좀 뭐 마무리 작업하고 있겠네요. 그랬겠죠. 네. 근데 제가 포스터를 봤는데 네. 와 정말 아주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호텔 그 로비 비슷한 데서 찍은 건데 네. 멋지고요. 특히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배우들이 워낙에 유명한 그래요? 톱클래스 배우입니다. 예. 니타 역에 기무라 타쿠야가 나오고요. 나오미 역에는 나가사와 마사미라고 두 아주 유명 배우들이 캐스팅됐고요. 아주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예, 요거 일본에서 개봉을 하면 우리나라 개봉 일자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죠. 예. 개봉하면 요또 팬들이 많이 가서 분명히 보시겠네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댓글에 단체 관람 한번 하자고. 예, 이거 나오면은 저희 프로그램에 예.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앱이 잘못됐는지 예. 자꾸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세요? 예, 그거 다시 그래서 한번 깔아야겠네. 다시 지우고 맞습니다. 깔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팟빵 앱 말씀하셨잖아요. 예, 단체 관람 꼭 한번 괜찮네요. 추진하려고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게 그 영상물로 만들면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그 예스24 독자평에서도 어느 독자가 이렇게 평을 해놓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독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들을 많이 보았기에 믿고 구입했다. 인간의 본성을 깊이 있게 파고들고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소설이라 깊이 빠져들었다. 살인이 예고된 호텔에 호텔리어 가면을 쓰고 위장 잠입한 형사, 그리고 다양한 투숙객들의 예측 불허 소동 등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시면으로 빠지는 듯해서 좋다. 마치 한편의 재밌는 추리 영화를 보는 듯해서 멈출 수가 없었다. 예, 추리 영화를 보는 듯해서 멈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느끼신 거네요. 저도 교수님하고.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걸 좀 가져와봤고요. 네. 3편, 2편, 3편 다 이 영화로 만들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성격의 그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호텔에 투숙하러 온 손님들인데 네. 그들의 면면이 아주 수상하기도 하고 특이해요. 그래서 매스커레이드 이거 제 책 제목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3편에서 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그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저녁 식당을 비워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체 그 식당에 호텔 식당을? 예약이 다 돼 있는데 갑자기 그걸 비워달라고. 근데 그걸 들어줘야 돼요 또. 왜요? 이게 그 이제 콘시어지라는 그 부서가 있는데 네네. 나오미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예. 거기에 철칙이 손님이 한 얘기는 무조건 노하면 안 된다예요. 아니 그러면 미리 예약한 손님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예. 그걸 해결해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오늘 내로 모형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달래요. 진짜 생일 케이크 뭐 사다 주면 되는데 모형 가짜 그 케이크 있죠. 또 뭐 일본인들도 먹기 어려워하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알려달라. 뭐 아주 특이하고 그 궁금증을 유발할 것만 같은 사람들의 그 에피소드들이 소설 속에 많이 등장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영상물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소설의 그 마지막이 호텔에서 맞이하는 12월 31일 밤에 새해 카운트다운 그 파티거든요. 네. 가면무도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영상물로 보면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그러면 개봉일을 12월쯤으로 하겠네요. 만약에 그러게요. 영화잖아요. 그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요 매스커레이드 시리즈 1편, 매스커레이드 호텔 그 방송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실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매스커레이드 나이트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1편에서도 그 똑같이 실망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3편도 저는 약간 실망했어요. 오히려 2편은 좀 괜찮았고요. 그 단편인 2편은 괜찮았는데 3편이 왜 제가 좀 실망했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상의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취향의 차이인데 저는 그런 잔잔한 스토리보다 뭔가 나를 막 그냥 궁금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건과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억지 끼워 맞추기가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호텔리어들이 호텔에서 근무하는 생생한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뭐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 예상 가능한 평범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나열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한 7, 80페이지 정도는 그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면서 끝을 맺어요. 네.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 마지막을 위해 공들인 앞부분이 조금 허술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 550페이지가 넘는데 분량을 한 반으로만 줄여서 뭐 2편 정도 수준으로 맞췄다면 그렇습니다. 더 흥미진진했을 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시는 좀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인터넷 독자 평에서도 네. 약간 실망스럽다는 평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와봤어요. 히가시노 특유의 범인을 찾아가는 긴장감, 가독성, 흥미 유발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작품이란 생각이 든다. 히가시노의 책을 좀 봤다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무난한 예상할 수 있는 전개에 살짝 힘이 빠진다. 초반 사건보다는 호텔의 자잘함에 초점이 맞춰지고 캐릭터의 설정도 약간은 어설프다. 예. 이거 교수님 쓰신 거 아니에요? 저랑 아주 비슷한데, 근데 이게 그 실망스럽다는 평은 제가 굳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제가 조금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좋았다는 평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겠죠. 90%는 좋았다는 예. 평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극찬한 평도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책의 90%는 다 소장하고 있지만 조의 청자 아니신가요? 아, 그러게요.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3에 들어있는 매스커레이드 호텔, 그 이후에 나온 매스커레이드 이브와 나이트 모두 사실 첫 편인 매스커레이드 호텔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소설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호텔을 좋아해서 집에서 20분 거리의 워커힐 호텔이나 인터컨티넨탈 호텔 같은 특급 호텔에 서너 달에 한 번은 숙박하고 여행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호텔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호텔리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의 입장이 어떤지 느낄 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소설이다. 물론 아무리 특급 호텔이라도 주인공 같은 호텔리어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호텔의 화려한 분위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매스커레이드 시리즈의 마지막 편.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관심을 갖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게 호텔을 예, 호텔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맞습니다. 호텔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일들이 있을까? 호텔리어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할까? 그럼요. 그런 궁금해하실 수 많은 분들이 그 여행의 그 우선순위로 호텔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정말 다시 한번 느끼지만 독자들 취향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작품처럼 그 매스커레이드 시리즈처럼 잔잔하면서도 훈훈한 스토리와 에피소드가 있는 작품 좋아하는 독자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저처럼 좀 쇼킹하면서 오싹하게 만들거나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서 아주 죽겠다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고요. 교수님은 특히나 또 치정 사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불륜 뭐 이런 거 좋아하기 예. 때문에 전적인 취향의 차이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스커레이드 나이트 소개해 드렸는데요. 총평 교수님 해주시고 예. 맺겠습니다. 이 매스커레이드 나이트는 한마디로 아주 무난한 소설입니다. 호텔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그곳을 드나드는 가면 쓴 인간들을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설의 마지막 80여 페이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악의 아주 대단한 네네. 작품, 그거의 마지막 부분과 아주 비슷하게 여러 명의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무척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파 그 추리 작가답게 어떤 사회적인 묵직한 주제들도 다루고 있는데 뭐 성 정체성이나 성폭력 이런에 대한 2차 피해 이런 어떤 묵직한 주제들도 다루고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볼 거리도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줄거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소설을 안 읽은 분들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편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댄스 교실에서 기분 좋게 댄스 교습을 받고 있던 형사 니타에게 경시청에서 빨리 들어오라는 긴급 호출이 옵니다. 투덜대면서 들어가 보니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이한 살인사건에 관한 긴급 수사회의였습니다. 원룸 아파트에서 한 여성의 타살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경위가 아주 특이합니다. 일명 익명신고 다이얼을 통해서 경시청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익명신고 다이얼은 신고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채로 제보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죽은 여성은 28세의 하루나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사망 원인은 누군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후에 가슴과 등 뒤에 전기 코드를 연결하여서 심장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감전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여성의 뒷조사 결과 이 집에 드나든 어떤 남성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러던 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편지의 형태로 배달된 밀고장이었습니다. 봉투에는 경시청 주소가 인쇄돼 있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 적힌 글씨도 프린터에 의한 것이었다.
니타는 그 문장을 얼핏 훑어보고 약간 거칠어진 호흡을 눈을 감고 진정시킨 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다. 핑, 가벼운 현기증이 났다. 동시에 어째서 이쪽 팀이 호출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밀고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경시청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리마 원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범인이 아래와 같은 날짜와 장소에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체포해 주십시오. 12월 31일 오후 11시 호텔 코르테시아 도쿄 새해 카운트다운 파티장. 밀고자 드림. 예, 이렇게 밀고장이 그 12월 31일 밤 11시에 그 호텔 카운트다운 파티장에 범인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자 경시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형사들을 코르테시아 도쿄 호텔로 파견하게 됩니다. 수년 전 코르테시아 호텔에서 있었던 예고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니타 형사가 주축이 되어서 많은 수의 형사들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가장한 채 12월 31일을 사흘 앞둔 날짜부터 파견 나와서 호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시하고 있게 됩니다. 한편 수년 전 있었던 코르테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을 함께 해결한 노세 형사와 니타 형사는 은밀히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요. 노세 형사가 죽은 하루나라는 여성에 대해서 알아온 것이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여성의 평소 복장이 보이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자처럼 보이는 그런 복장을 많이 입었던 그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죽은 그녀의 그 옷장을 찾아보니까 많은 옷들이 소녀 취향의 것들이라는 특이한 정보였어요. 혹시 그녀를 죽인 남자의 독특한 취향인지 두 형사는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번 살인범이 초범이 아니라 연쇄 살인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 노세 형사와 니타 형사가 주고받게 됩니다. 수면제를 먹인 상태에서 전기 코드를 이용해 감전사시키다니, 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잖아. 목을 조르는 게 오히려 더 간편하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범인에게 뭔가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일 거야. 자신의 신호를 일절할 수 없도록 해둔 것까지 포함해 이 범인은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 노세는 그렇게 말하고 한 박자 쉬었다가 살인해 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이즈미 하루나 씨를 살해한 것이 이 범인에게는 첫 번째 살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말씀이군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렇군요. 니타는 다시 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렇게 니타 형사와 그 노세 형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매일 밤에 만나가지고. 그 며칠 후 노세 형사가 니타 형사를 찾아와서 새로운 정보를 또 주는데, 그것은 살해당한 하루나의 친한 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은 하루나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새 아빠한테 성적으로 유린을 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후로 이 죽은 하루나가 보이시하게 복장을 하고 다녔다는 정보를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소식도 노세 형사가 알려주는데요. 3년 반 전에 하루나와 비슷한 형태의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녀 취향의 옷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한 여성이 전기 감전사로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정보 때문에 두 형사가 같은 범인이 저지른 살인일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한편 당장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게 된 니타 형사는 그곳에서 호텔리어로 일하는 나오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컨시어지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컨시어지는 손님들이 요청하는 어떤 어려운 부탁이라도 들어주는 부서예요. 나오미는 그 부서에서 손님들의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자신의 기지와 수완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니타 형사는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오미의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호텔의 최고급 룸인 로열 스위트룸에 머무는 구사카베라는 손님이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데, 그것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호텔 식당에서 저녁 식사 중에 프로포즈를 하려는데 식당 전체의 손님을 비워달라는 요구였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 이벤트도 들어주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구사카베 씨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결국 이 프로포즈했던 구사카베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그
그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정신없이 이런 과정 중에 체크인과 체크아웃도 호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호텔에 특이한 손님이 한 명 들어옵니다. 아주 미인의 여성이고 남편의 이름으로 체크인을 하는데 남편은 나중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도리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미도리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자기 방으로 룸 서비스를 계속 시켜서 식사를 해결하는데 남편 것까지 2인분을 주문하는데요. 근데 그 방에는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니타 형사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데 어쩐지 수상한 이 여인을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가 퇴짜를 맞은 구사카베라는 손님이 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호텔 카페에서 옆에 앉은 어떤 여성을 봤는데 자신이 한눈에 반했다고 하면서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옵니다. 그 프로포즈에서 거절한 지 그 다음 날인가에 그렇게 해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와요. 다른 여성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도리라는 여성과 구사카베라는 손님을 만나게 해줘야 하는데 이 미도리라는 여성은 혼자 있으면서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 손님이라서 더욱 난감하기만 한데요. 그러던 차에 경시청에 새로운 밀고장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내용은 하루나를 살해한 범인이 호텔 코르테시아 도쿄의 카운트다운 파티에 코스튬과 가면을 쓰고 나타날 것이며 어떤 가면인지를 알려줄 테니 형사들을 대기시켰다가 반드시 체포해주길 바란다라는 편지였어요. 또 그러던 차에 호텔의 한 쌍의 부부와 중학생 아들로 보이는 아이가 투숙하는 것을 돕던 나오미는 아빠가 이 호텔을 자신의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호텔에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오지는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호텔에 그 남자의 불륜 상대인 여자가 나타나서 호텔 체크인을 하는 것입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아는 체는 안 하면서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 부부와 불륜 여성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연인즉슨 불륜 여성은 이 남자의 아내와 친구 사이였던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주 형사들도 그렇고 호텔리어인 나오미도 아주 의아하기만 한데요. 한편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당한 다음 다른 여자인 미도리와 만나게 해달라고 한 구사카베는 결국 그 미도리와 만나게 되는데 미도리는 왜 남편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인지가 밝혀져요. 그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 몇 달 전 갑자기 암으로 죽었고 죽기 전에 두 사람은 연말을 이 호텔에서 같이 보내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죽고 없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호텔에 와서 남편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호텔에는 가면을 쓰고 와서 머무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어이없는 것은 구사카베라는 이상한 인물의 정체도 밝혀집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 구사카베는 사실은 코르테시아 호텔의 로스앤젤레스 지점의 인사 담당자였어요. 그가 무리하게 여자친구와의 프로포즈 이벤트를 요구한 것이나 갑자기 카페의 옆자리에 있었던 여성에게 반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나오미에게 요구한 것은 다 나오미를 테스트해보기 위한 거짓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워낙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나오미를 로스앤젤레스 지점으로 스카우트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인 로스앤젤레스 지점의 인사 담당자인 이 사람이 구사카베가 그 시험을 해봤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드디어 12월 31일 밤에 매스크레이드 나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특이한 복장 코스튬을 하고 가면을 쓰고 파티장에서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 밀고장에 의해 살인사건의 범인을 알려준다는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경시청의 형사들과 니타 형사 그리고 나오미는 초긴장 상태에서 이 파티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20분 후면 새해가 되고 모든 참석자들이 가면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웨딩드레스와 연미복으로 커스튬을 한 커플이 나오미에게 다가와서 4층에 있는 호텔 예식장에서 사진 한 장만 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파티장을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4층의 예식장으로 가서 상황을 체크하려고 전등 스위치를 켜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괴한이 덮쳐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나오미는 자신이 입과 몸이 꽁꽁 묶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괴한은 나오미의 가슴과 등에 전기 코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괴한은 나오미가 차고 있는 시계를 참고해서 타이머의 시간을 12시 10분으로 맞춰놓고 나가버립니다. 그 괴한이 앞에 하루미도 죽이고 했던 괴한 같은데요. 한편 니타는 파티장에서 누가 살인범인지를 알려준다는 밀고장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분에 뭔가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티장을 빠져나와 다른 층으로 가게 되는데 다른 층에서 남자 직원이 호텔 직원이 복장을 한 그 가면을 쓰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에 그 직원을 따라 다시 파티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직원은 마이클 잭슨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12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벗는데 마이클 잭슨으로 가장한 직원도 가면을 벗었지만 니타 형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니타는 결국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 암으로 죽고 혼자 와서 남편도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한 미도리라는 여성이었어요. 사실 미도리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으로 감쪽같이 분장을 하고 흉내를 내었는데 너무도 여성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남성인 미도리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면서 니타에게 당신은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12시 10분이 넘어서 4층에서는 나오미가 전기 감전사로 죽었을 것이라고 의기양양합니다. 니타는 망치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느끼고 4층으로 뛰어 올라가는데 나오미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12시 10분이 지났는데도 나오미의 전기 코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그 범인이 몰랐던 거죠. 범인은 타이머의 시간을 나오미의 시계를 보고 맞췄는데 나오미의 시계가 4분이나 늦게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범인은 미도리라는 이름으로 여성 행세를 한 남성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 아이가 고성능 망원경이 달린 아빠의 카메라로 멀리 떨어진 원룸을 몰래 훔쳐보다가 어느 여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하루미라는 원룸에서 죽은 여인인데 그런데 이 중학생 아이는 그 집 앞을 지나다닐 때 이 여성을 죽인 남자를 보았어요. 이런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엄마는 또 문제가 있는 엄마인데 불륜에 빠져서 코르테시아 호텔을 드나들던 남편을 둔 아내였어요. 아이의 엄마는 여성을 죽인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신의 친구를 끌어들이는데 그 친구가 그 조언을 잘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 사이인 친구였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아이 엄마는. 결국 경시청에 보낸 밀고장은 이 두 여성이 보낸 것이고 이 두 여성은 범인인 미도리에게도 협박장을 보내서 내가 당신이 그 죽인 거를 안다, 그 여성을.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호텔 파티장으로 설정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은 그 호텔 파티장에서 돈을 받은 다음에 형사들에게 범인이 잡히게 한다는 구상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코르테시아 호텔의 연말 파티장이 선택됐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범인이 간파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을 꾸며서 하마터면 나오미가 죽을 뻔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밝혀졌는데 이 범인이 왜 과거에 2명의 여자들을 죽였는지에 대한 동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에 니타 형사는 이 범인의 과거를 캐게 되는데 범인의 과거를 통해 이 남자에 대한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이 범인에 대해서. 이 남자의 이름은, 이 범인의 이름은 모리사와인데
그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녀의 영향으로 여성으로의 역할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을 하게 되고 그 후 이 범인인 모리사와는 사귀는 여성들에게 모두 소녀 취향의 옷을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이 좋아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기가 사귀는 여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그때마다 그 여성들을 죽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협박장이 날아왔는데 자신이 죽인 하루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협박장을 받게 되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돈을 전달해주는 방편으로 호텔의 연말 가장 파티인 매스크레이드 나이트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형사들을 끌어들인 것은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형사들이 여동생에게 가한 2차 피해 때문이라고 울분을 토합니다. 즉 형사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막지 못했다는 그런 피해를 주기 위한 이유가 자기의 동생이 형사들에게 의해서 2차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대는데요. 그 형사들이 여동생을 계속 불러다가 어떤 피해를 당했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그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여동생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그 형사들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범인을 못 잡자 그냥 걔한테 물린 셈 치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고 여동생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미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타이머가 시간이 잘못 맞춰지는 바람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힘들었던 며칠간의 그 코르테시아 호텔 잠복 근무를 마치고 사건을 해결한 니타 형사는 자신이 하룻밤 이 호텔에서 묵기 위해서 손님으로 호텔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나오미가 몇 달 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지점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녁 데이트를 신청하면서 소설이 막을 내립니다. 야, 그러니까 요 끝장면 때문에 사건이 나오게 되지 않겠나.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LA에서 온 사람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준 거잖아요. 다 들어줬습니다. 예, 인사 담당자의 요구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예. 그래서 아마 그 복선을 이제 깔았던 것 같아요. 4편의 복선을.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예. 근데 이것도 참 복잡합니다. 아주 내용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일단 교수님 이게 550페이지짜리를 스포일러는 어디서 내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직접 다 치시는 거잖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면서 네. 다 읽고 나서 했는데 정말 근데 애만에 쓰셨습니다. 이 소설도 보면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사실 다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 하나로 묶여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플롯의 소설을 구상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정말로. 그럼요. 지금 리지89님 저희 예. 그 댓글 주셨는데 이 책 너무 재밌게 잘 읽으셨다고 하셨죠. 예, 리지89님. 예. 그리고 갤럭시 크리스님은 콜롬비아에서 듣고 계신 그러시죠. 분이시잖아요. 예. 아니 근데 참 좋은 회사 다니시나 봐요. 한국의 그러게요. DVD하고 책들을 책을 이 두 권이 다 읽었었다고. 맞습니다. 네. 예. 매스커레이드 나이트하고 11문자 살인사건 예. 다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듣고 계시겠네요. 그러시겠네요. 그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민트초코 케이크님은 살인의 문 예. 너무너무 잘 읽으셨다고 해주셨어요. 아주 재밌죠. 예. 그리고 메이플트리님은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살인의 문 재밌게 잘 읽으시고 또 들으셨다. 방송에서 그 댓글을 소개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예, 살인의 문 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약소하다고 하셨는데 약소는요. 그 마음이 정말 예. 크고요. 그 원아나운서도 좋은 목소리로 댓글 읽어주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럼요. 예, 저 늘 최선을 다해서 예.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